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군요.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9.7 대책까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0.03%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폭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0.01, 0.03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미 있는 숫자는 얼마일까요? 0.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0.03% 주간 단위로 올랐다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도 6.27 대책 이후에도 꺾이지 않았고, 또 9.7 대책 이후에도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점들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집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9월이나 10월은 이사철 성수기죠. 이제 그런 예측은 이 합리적인 추측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주간 단위입니다만 수도권의 상승폭이 0.02에서 0.03으로 커졌습니다. 서울도 0.08에서 0.09% 더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군요. 그 전세 가격을 볼 텐데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전국 주간 전세 가격이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우리가 전세와 매매를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전세는 매매의 선행 지표입니다. 얼마나 선행할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매가 지금 동반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흐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걸 동반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거,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은 조금 달라요.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내리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조세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말하자면 세종시는 집값이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뒤에는 이제 조정국면 내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실수요자의 지표인 전세는,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사는 것은 뭐 규제 정책이나 뭐 금리나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가격에는 그 상당히 실수요 외에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한 20~30%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집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집을 산다, 이런 뜻이죠. 다주택자, 갭투자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세와 매매가 서울과 수도권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망을 해보면 9월, 10월에 우리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매매는 같이 오르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런 추이가,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규제 정책의 약발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27 대책도 이 고강도 규제 대책, 대출 규제 정책이라니까요. 만약 6.27 대책이 없었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7월, 8월에 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상승폭을 낮추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대책의 효과, 대출 규제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진정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상승 추세는 막지 못했다. 거래 감소, 가격 상승,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본래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은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야 돼요. 근데 거래가 감소하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럴 건 아니에요.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 심리가,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실거래라든지 투기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감소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매물이 적을 때, 그러니까 수급의 균형, 그러니까 매수도 줄었지만 매물도 이게 어디예요? 그게 강용석 마여목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내려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센 규제 대책이 나와도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이게 마치 이상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꼭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 작동 원리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내리면 집값도 내려야 돼요. 근데 일정 특정 지역 위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원리를 좀 설명했고요. 가을 이사철은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97 대책에서 공급 확대 대책이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같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수와 가구수를 비교했더니 한 47만 가구 정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매년 4만 5천 가구 정도가 신규 입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역부족이죠. 그럼 결국은 한 3, 4년 정도 입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세값과 집값이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오늘 연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집값 안정은 너무 당연하다. 폭등과 폭락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 그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정책을 내놓을까 하는 큰 기본적 방향이 오늘 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해서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공급 확대 정책을 97 대책에서 내놓았지만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걸 인정한 셈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인허가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까지 이 기간이 적어도 한 4, 5년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줄인다는 건 어떤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실수요를 줄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투기 수요와 초과 수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투기 수요가 뭐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투기 수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집값이 오르면 그런 걸 예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통령께 또는 정책 당국에게 제가 진언을 하면 정책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이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되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금 아쉬운 점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사실은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와 뭐가 다른가? 결국 그것은 앞으로 세금 대책이 결국은 주류를 이룰 것인데 그런 정책은 특히 강남권 수요, 초과 수요가 집중이 되는 강남권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와 성장률인데요. 우리가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것은 정책도 나왔지만 공급 부족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중요해요. 9월, 10월은 금리가 미국이 내리면 우리 금리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5인데 금리를 1% 내리면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26% 정도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집값 상승의 26%의 압력으로 비중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74%는 뭘까요? 정책이나 수급이나 심리가. 저는 한국은행 통계를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상당히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26% 정도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의 가계부채에 자극하는 효과가 커요.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내린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제 성장의 효과라든지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금리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공급 부족 여기다가 또 하나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전망과 관련해서 코스피 주식시장 동향을 잘 봐야 돼.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지금 3,33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올해 상반기에 올랐다고 했더니 1월에서 6월까지 27,
1월부터 9월까지 9월 10일이죠. 기준으로 봤더니 3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자산시장의 관계를 봐야 돼요. 주식시장이 오르면 주택시장으로 한 달 내지 3개월 이후에 옮겨가요. 유동성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올랐다는 의미는 올해 하반기에 주택시장으로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유동자금이 과잉자금이 이동할 머니무브라고 하죠. 커졌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